네, 주말에 산으로 들로 캠핑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캠핑 속에 숨어있는 과학적인 요소들을 미리 알고 떠난다면 캠핑을 더욱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사이언스 매거진에서는 캠핑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과학 이야기에 대해서 임동욱 과학 칼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캠핑할 때도 과학적인 시각과 지식을 이렇게 갖춘다면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고 사전 인터뷰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캠핑은 말 그대로 집 바깥에 새로운 임시거처, 캠프를 짓는 것입니다. 예. 근데 집 바깥이라고 하면 동네 골목이 아니라 자연에 가까운 곳을 얘기하는 거죠. 캠핑은 자연이라는 남의 땅에 들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곳의 법칙을 이해하는 게 우선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에 들어가려면 자연의 언어를 알아들어야겠죠. 그 통역 장치가 바로 과학입니다. 과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연을 관찰하면 조그만 노력으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캠핑에 과학이 함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 우리가 일상에서는 땅, 흙을 잘 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캠핑 시에 땅을 잘 보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것들을 눈여겨봐야 되는 건가요? 네, 캠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꼽으면 바로 텐트를 치는 일입니다. 특히나 땅을 잘 고르고 다듬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나무 데크가 아닌 땅이라고 한다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잔디밭, 돌밭, 흙밭, 모래밭입니다. 잔디는 배수가 잘 되는 땅에서 자라니까 걱정이 없고요. 돌밭은 바닥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잠자리가 불편하고 허리를 다칠 수도 있습니다. 돌을 골라낸 뒤에는 물이 잘 지나가도록 배수로를 파줄 필요가 있고요. 캠핑장에 보면 갈려있는 작은 돌이 깔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돌은 자연 안반을 깨서 만든 파쇄석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 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예. 나오는 그 조각들을 까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아. 조심해서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또 흙밭은 비가 오면 물이 차서 진흙밭으로 변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시고요. 예. 이제 집 지을 땅, 텐트 칠 땅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방향 같은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보통 집을 남향이 좋다고 하는데 텐트도 이렇게 적용이 될까요? 네, 뭐 위치나 방향이 캠핑에서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예. 그렇지만 그분들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하. 네, 그 해가 뜰 때 너무 햇볕을 많이 받게 되면 텐트 안이 너무 뜨거워지고 또 그리고 그늘이 심하게 지어서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자면 습기가 마르지 않아서 축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적합한 곳은 동쪽은 어느 정도 가려져 있어서 뜨는 햇살을 막아주고 아침이 지난 다음에는 습기를 제거해 줄 수 있도록 남쪽이 트여 있는 공간이 좋다고 보겠습니다. 서쪽에 높은 산이 있으면 또 해를 가리기 때문에 표준 일몰 시각보다 일찍 어두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늦게까지 햇살을 만끽하다가 늦잠을 자고 싶다 이런 분들은 동쪽은 막히고 서쪽은 뚫린 곳으로 잡는 것이 좋겠죠. 근데 해는 동쪽에서 떠올라서 남쪽에서 최고점에 달았다가 서쪽으로 지는 게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몇 시인지 안다면 어느 쪽인지 남쪽인지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 시간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오전인지 오후인지만 알아도 충분히 남쪽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해는 12시 정오에 가장 높이 걸립니다. 지금이 오전이라면 해를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오른쪽 뺨이 향한 곳이 바로 남쪽입니다. 지금이 오후라면 해를 바라보고 왼쪽 뺨이 남쪽을 향하겠죠. 거기서 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그게 바로 동쪽과 서쪽과 가까워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쉽게 위치와 방향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해와 방향의 과학적 원리를 활용해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네, 아날로그 시계를 차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바늘을 방향을 맞추면 어느 쪽이 예. 남쪽인지 쉽게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시침이 태양을 향하게 시계를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시침의 중심점에서부터 선이 뻗어나간다고 상상을 할 때 그 선을 시침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과 12시 능금 사이에 중간 부분을 통과시키면 그곳이 바로 남쪽입니다. 예. 이게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나침반이 없어도 뭐 해로 유추는 할 수 있지만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정확히 알기는 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또 이게 밤에는 우리가 별자리를 보고서 보통 찾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해가 없는 밤에는 별자리 중에서 큰 편에 속하는 별자리를 우선 찾으시면 됩니다. 예. 북두칠성이라고 얘기하죠. 북두칠성의 국자 끝에 두 별을 이어서 5배쯤 계속 진행을 시키면
거기에 북극성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북쪽입니다. 음흠. 또 달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초승달은 오른쪽 부분이 빛나는 모양으로 돼 있는데 해가 오른쪽으로 졌기 때문에 오른쪽이 빛납니다. 그러니까 초승달에 두 뾰족한 끝을 이어서 선을 땅으로 내리면 거기가 남쪽이고요. 그 초승달보다 더 커진 상현달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오른쪽이 남쪽이 되겠습니다. 예. 날씨가 안 좋거나 어두우면은 이런 것들 다 소용없지 않을까요? 네,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예. 배터리를 충분히 충전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아, 스마트폰으로도 방향을 알 수 있겠군요. 자, 캠핑의 묘미하면 또 불 피우면서 분위기 좋게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캠프파이어 아니겠습니까? 이때도 이게 물체의 특성을 잘 알고서 불을 붙여야지 될 것 같은데요. 네, 불을 붙일 때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비비거나 그렇죠. 하시면 쓰러집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그러니까 그냥 라이터를 켜서 붙이는 게 제일 좋은데 문제는 나무나 숯처럼 두꺼운 연료에 불을 옮길 때가 가장 힘듭니다. 예. 처음에 불을 붙일 때는 일반적으로 현대식 부싯돌이라고 하는 파이어 스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이어 스틱은 철판과 둥근 몸체로 돼 있는데 이 둥근 몸체는 철 35%에 세륨 65%를 섞은 페로세륨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예. 근데 세륨은 150도의 저온에서도 불이 붙기 때문에 이 탄소강 철판을 긁으면 세륨이 공기 중에 노출되고 마찰열과 닿으면서 결국엔 불이 붙겠죠. 젖은 상태에서도 불꽃을 낼 수 있어서 예. 굉장히 필수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나 숯에 불을 옮긴다 그러면 완전히 문제가 달라집니다. 불이 지속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열, 연료, 산소인데요. 이 중에서 어느 하나만 모자라도 불이 금세 꺼집니다. 그러니까 열을 가해서 불을 붙인 다음에 계속 연료를 공급해주고 예. 또 산소가 잘 들어가도록 공기가 잘 통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나 숯은 연료의 몸체가 두껍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열을 가해야 제대로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파이어 스타터라고 하는 통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 통 안에 나무나 숯을 적당히 넣어주고 아래쪽에 점화제나 작은 불 조각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열이 발생하면서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그만큼 많은 공기들이 또 아래쪽으로 들어옵니다. 불이 커질수록 공기의 흐름도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그냥 놔두기만 해도 쉽게 불이 붙습니다. 캠핑장에 지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군요. 별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인데요. 별빛 요즘같이 이제 가을철 캠핑을 즐기면서 별자리를 관찰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계절에 따라서 보이는 별자리의 종류가 달라지는데요. 네. 여름과 겨울에는 별이 눈에 띄는 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을에는 별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측에 좀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기준을 잡을 만한 별이 있습니다. 바로 대사각형이라고 하는 별자리입니다. 이 별자리는 페가수스 자리의 몸통인데요. 페가수스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 하늘을 날아다니던 말의 전설에서 따왔습니다. 그 몸통 부분에 별 3개를 연결하고 바로 옆에 안드로메다 자리 별 1개까지 포함시키면 4개가 되기 때문에 커다란 사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그 주변을 살펴보면 바로 아래에 물고기 자리가 보입니다. 실제로는 동서로 길기 때문에 시선을 넓게 가지셔야 보입니다. 대사각형에서 물고기 자리에 반대편으로 시선을 옮기시면 약간 동쪽으로 W 모양이 보이는데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카시오페이아 자리입니다. 카시오페이아 자리와 이 대사각형을 니은자로 연결된 그 꺾인 부분에 안드로메다 자리가 있습니다. 예. 그냥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밥 먹는 재미에 갔던 분들은 이런 과학적인 요소를 공부하고 가면은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더 소개해 주실 거 있나요? 네, 그 하룻밤을 무사히 자고 일어났다면 예. 그 다음에 즐길 만한 것들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 다음날 오전에는 주변을 산책하면서 식물이나 곤충을 관찰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예. 자연은 죽어서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생명체들이 얽혀서 살아가는 일종의 생태계입니다. 식물 도감을 들고 주변 나무의 이파리를 비교해 본다든가 곤충의 모양과 행동을 사진으로 찍는다든가 이러다 보면 살아있는 자연과 점점 친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연의 원리를 규명하고자 하는 자연과학에서 출발했는데요. 자연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캠핑은 어쩌면 인간의 본성을 되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캠핑 속에 숨어있는 과학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동욱 과학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